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방송 시청자님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네. 조금 되게 지루하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일단 지난주에 미증시의 퍼포먼스 또 이번 주에 미증시의 모습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지루한 장이었고 힘든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 네.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서 그냥 두들겨 패버리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좀 올려놨다가 계속 뭐 누르면서 계속 네. 막 그렇게 끝났는데 상당히 좀 이럴 때 조금 지치기가 쉽죠. 투자자분들이. 말 그대로 정말 지치는 장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좀 있으면 이런 장은 뭐 좀 네. 있으면 아마 좀 끝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 시장이나 여타 시장에 비해서 네. 유독 약했어요, 오늘도. 일단 우리는 중국과 같은 리스크를 경험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봉쇄에 대한 리스크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 글로벌 증시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조금 같이 동반하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좀 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중요한 변수를 지난다면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중국 증시도 그렇고 대만, 홍콩 뭐 지금 그쪽 중화권 증시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도 좋았어요. 우리가 쉬는 월요일 날도 좋았고 뭐 화요일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우리 증시만 유독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그네들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부분들을 우리 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텐데 뭐 특별하게 다른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미리 좀 이번 저 선물 옵션 농지 만기에 대해서 조금 매물 부담이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금방 뭐 지나갈 일입니다. 북한 애들 그렇잖아요. 지금 뭐 7차 핵실험 뭐 금요일 날 할 수도 있다 그러고 뭐 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하긴 할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막상 해버리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부분들로 뭐 잠깐 뭐 장중에 잠깐 충격이 있더라도 이내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시장이 뭐 그 부분도 약간 좀 신경을 쓰고 있는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일부 좀 듭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저 시황 얘기하는 시간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뭐 오늘로써 이 만기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 덜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뭐 오늘 특별하게 뭐 좀 보시거나 그런 섹터들 좀 있으신가요? 일단 시장 기조 자체는 저는 아직 시장이 큰 투매를 보이는 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장중의 분위기가 후반에 좀 밀리는 모습들, 그리고 장중의 수급이 조금은 시장에 부재가 된 모습들, 아쉽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 낭떠러지 밑으로 투매를 유발하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장에서도 뭐 시장에 대한 좀 이벤트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호재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에 대한 뉴스들을 저희가 이제 뭐 이번 주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와 같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한쪽으로 좀 걱정되는 뉴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뉴스가 좀 상당히 좀 이 시장을 좀 많이 흔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에 대한 주가 흐름부터 먼저 보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에 하향 추세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주가가 좀 낮은 위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할런지 그리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앞으로 수급에 대한 유입이 언제 돌아오는지 이 부분들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뒤로 한 채 이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급락에 대해서 대부분 뉴스를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서 대규모 이 블록 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신뢰에 대한 투자자분들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오늘 좀 큰 급락이 연출됐는데 아무래도 2대 주주에 대한 물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투자자로 하여금 좀 불안한 투자 심리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또 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좀 회전이 된 것이겠죠. 자, 일단은 결과적으로 15%대 급락을 했고
그리고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이 큰 급락에 대해서 좀 이 분분한 해석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대 주주에 대한 물량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크게 뭐랄까 이대 주주와 최대 주주의 뭐랄까 그 변심된 마음이 있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요, 아무래도 보호 예수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시장에 매물을 던질 수 있는 시기가 맞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그동안에 이 종목을 지고 있었던 차익 실현 요구가 이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량들을 던져내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워낙에 크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일부분의 지분이 나오더라도 대규모의 물량일 수밖에 없겠고, 다만 이제 여기서 다른 해석을 또 하셔야 됩니다. 이 시장에 매물로 던진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대상을 두고 블록딜에 대한 이 거래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블록딜 매수가 들어온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 대상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그 기관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혹은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이 들어섰기 때문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주가의 위치는 좀 낮은 밸류에서 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이 좀 나오겠지만 투자 목적성이 좀 나온다라면은 아마도 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본래 사업에 대한 이 리스크가 변화가 없다라면은 아마 기업의 본질로 인해서 투자 가치를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슷한 경험을 최근에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일진머티리얼즈가 크게 하락했던 날, 사실 시장에서는 대부분 큰 급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했었을 했었을 텐데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날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에 대한 이 개별적인 이슈로 해서 2차 전지 종목들까지도 끌어내리는 일진머티리얼즈의 시장 하락이었는데, 다만 이제 이 일진머티리얼즈가 본래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좀 리스크는 될 수 있겠지만은 어쩌면 그동안에 지고 있지 못했던 투자자로 하여금 새롭게 진입하고 싶은 그와 같은 가격 조정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 라인대에서 대단하게 V자 형태로 해서 크게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되면서 지금 8만 원 선 이탈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주고 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기조 때문에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일진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세에 대한 기회가 나타내주면서 지금 가격 지지를 다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한 큰 훼손이 아니라면은 카카오페이도 지금의 위치에서는 어느 일부의 투자자에게는 가격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블록딜을 하는 입장에서요, 만약에 주가의 위치가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상승의 위치에서 블록딜을 크게 혹은 시장에 매물로 던졌다라면은 아마도 투자자의 심리는 굉장히 신뢰도 하락을 해서 급격하게 떨어졌을 겁니다. 물론 오늘도 15% 상당히 크지만은 지금의 위치하고는 상당히 좀 상이하지 않나. 저는 오히려 이 정도의 주가 위치라면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본 사업에 대한 큰 훼손이 아니라면은 저는 이번 블록딜 어떻게 보면은 한편에서는 투자 가치 매력으로 보고 있거나 한편에서는 저가 매수를 기회를 만든 것이 아닌가,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지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매물에 대한 어떤 특정한 주가의 변동에 의해서 상당히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카카오페이에 대한 좀 불안감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있었다. 다만 이 흐름이 저는 내일장 혹은 뭐 조만간에 좀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에 대한 매도보다는요, 오히려 이 시기에 매수가 들어왔던 블록딜 매수 주체에 대한 목적을 좀 더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이 바로 만기죠. 내일이 바로 만기니까 그 만기 관련해 갖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뭐 시장이 만기 부담감을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덜어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좀 판단을 합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거 제가 좀 캡처를 해놨는데요. 좌측에 있는 게 6월물이에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9월물입니다. 보통 보면 만기 전날 좀 미결제 약정 부분들을 보면 뭐 한 10몇만 계약 정도, 10만 계약대 후반 정도, 그 정도 차월물에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쌓이게 되는데요. 지금 이번 물은 열심히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롤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 9월물에 미결작정이 22만 계약 정도가 되죠. 그리고 6월물에 미결작정은 11만 계약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롤오버가 진행되긴 되겠지만 그렇게 큰 물량은 조금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만기 관련해 갖고 그 변동성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좀 포커스 EJ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제가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뭐 꽤 자주 말씀드리죠. 수소 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수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있으면 뭐 얼마 안 있으면 조만간 이 수소법을 공포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저겁니다. 지금 수소법 관련해 갖고 뉴스들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이 뭐 오늘 오전장에 잠깐 뭐 수소 관련주들,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탄력 있는, 물론 뭐 좀 어느 정도 거의 반납을 하긴 했지만요.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거 전 정권에서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그런 일입니다. 좀 빨리 좀 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뭐 저렇게 발벗고 하게 됐으니까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저 수소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청정 수소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 청정 수소라는 범위가 있죠. 요게 무탄소하고 저탄소 뭐 이렇게 범위를 정했어요. 자, 무탄소라는 거는 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그런 청정 에너지로 거기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들, 요런 그린 수소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저탄소라는 거는 아마 그런 부분들 같아요. 뭐 저런 것들 천연가스로 저 고온고압에 수증기하고 반응을 시켜서 또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쪽에서 그렇게만 해갖고는 청정수소가 될 수 없을 거고요. 거기서 탄소를 따로 포집을 해서 탄소 발생량이 적게 만드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블루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청정수소 범위에는 블루수소도 들어갈 거고요. 또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 그걸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자, 요거는 핑크 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전에서도 마찬가지 뭐 수소가 좀 나오긴 나오지만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아마 현 정부의 성향으로 봐서는 이 핑크 수소도 마찬가지 청정 에너지 요게 좀 청정 수소에 포함을 시킬 것 같습니다. 즉 생산 방식이 아닌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소의 등급을 매기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충전소나 산업체 쪽에서 일정 부분은 청정수소를 팔거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좀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대기업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소 쪽에 작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었죠. 자, 근데 이제는 조금 일이 좀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뭐 인증하고 뭐 그런 기관들도 새로 만들겠다라는, 기관들을 지정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자, 지금 뭐 우리 대기업들 작년에 발표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현대차나 뭐 다른 쪽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뭐 SK, 뭐 효성, 뭐 저쪽에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쪽들이요. 저쪽이 다 이 수소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법이 뭐가 돼야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텐데 그 부분이 안 돼 갖고 지금까지 그냥 질질 끌어왔던 겁니다. 자, 이 청정수소 관련해서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쪽에서도 기업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바는 그런 거죠.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도와주는 형태, 자, 작은 정부 형태, 그런 정부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쪽에다가 뭐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제 혜택이나 뭐 어떤 특별한 규제를 없애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기업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투자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는 아마 좀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기업들 이런 쪽에서 본격적으로 좀 투자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수소 관련주의 움직임들도 지금보다는 좀 많이 틀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종목으로는 가장 좀 이 수소 관련주 중에서도 좀 끼가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또 끼가 좀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가장 끼가 있는 종목들은 그 수소차하고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중소형주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끼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유니크라는 종목이 이 수소차 관련해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유니크라는 종목이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첫 종목은 유니크라는 종목을 조금 소개시켜 드릴 텐데, 자, 이 유니크는 수소 제어 모듈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게 거기에 보면 제어하는데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있어요. 요게 좀 작동을 하면서 수소의 양을 이렇게 제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자, 현대차 쪽에다가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뭐 이게 실적으로 이렇게 찍혀 나오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소차를 만드는 게 넥소 한 차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수소차가 아직까지도 인프라도 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전기차처럼 그렇게 확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때때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었죠. 정부가 곧 공표를 한답니다. 조만간 공표를 한다니까 뭐 저점에서 이렇게 잘 좀 잡아 놓으면 그 공표할 때 그때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유니크는 지금 뭐 전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좀 놀고 있기 때문에 작년 9월 달이죠. 이때 고점에서 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을 거고요. 차분하게 뭐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신다라면, 그래서 그렇게 차분하게 잡아서 그 수소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면 어느 정도 수익은 좀 챙길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동양피스톤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 이 동양피스톤은 뭐 그렇게 좀 많이 알려지진 않은 기업일 거예요. 수소 관련해 갖고. 자, 근데 요거는 옛날에 우신공업에서 하던 거, 인클로저하고 매니폴더 쪽을 이쪽에서 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클로저하고 매니폴더는 수소차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 연료전지 묶음들이요. 요런 것들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데, 자, 요거는 조금 지금 시간을 두고 좀 들고 가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이 따라주거든요. 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자, 시가총액이 87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뭐 계속해서 흑자 기준을 이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그런 자리라서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차분하게 이렇게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 보시면 옆으로 계속 막 행보만 하고 있죠. 근데 얘는 작년 9월 달에 한 수소 그때도 한참 좀 뜨거웠던 때가 있었죠. 자, 그때 동양피스톤은 11,950원까지 갔습니다. 현재가가 6,620원이니까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미코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해 갖고. 자, 이 미코는 좀 틀린 거예요. 이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연료전지도 마찬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방식도 그래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PEM, 그러니까 멤브레인 막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연료전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고체 산화물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세라믹 소재를 이용을 해서
한 600도에서 800도 이상으로 이렇게 올려서 거기에서 저 수소에서 전자를 떼내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하는데 바로 그 고체 산화물 방식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자동차 쪽, 이런 쪽에서는 고체 산화물 방식은 못 씁니다. PM 방식밖에 못 써요. 왜냐하면 온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도에서 800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차 시동 걸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언제 온도 올라갈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소차에는 PM 방식밖에 사용을 못하고 이 고체 산화물 방식 같은 경우는 발전용 연료전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효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판이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 탑픽으로는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근데 이 비나텍을 제가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고민을 조금 했는데 왜냐하면 요거를 추천주로 오늘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탑픽으로 이렇게 갖고 나온 건데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까지 연속 8일간 올랐어요. 연속 8일 올랐기 때문에 이거 투자 심리도를 보게 되면 최소한 80%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투자 심리도가 80% 이상 되면 과열권입니다. 그래서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단기간에 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저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요건 두 가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2차 전지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데 쓰이는 캐패시터, 슈퍼 캐패시터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 슈퍼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저 화면에 나오죠. 자, 캐패시터들이 저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이 비나텍 홈페이지 가서 저 캡처를 해왔는데요. 하나하나 요렇게 생긴 것들을 저렇게 우측 옆에 모듈화를 하죠. 저렇게. 모듈화를 해서 풍력 전지 같은데 이런 데도 쓰고요. 그 다음 2차 전지에도 들어갑니다. 자, 슈퍼 캐패시터 이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죠. 축전지입니다. 축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런 것들은 저 2차 전지나 그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 쪽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그거 말고 또 저 관련이 있는 수소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MEA라고 하는 막전극 접합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드는 건 아니에요. 소재 같은 거 멤브레인 막은 또 따로 사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연료전지의 지지체, 백흠 촉매층, 그 다음 MEA 같은 이런 것들을 일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MEA라는 게 그런 거죠. 저 PM 방식의 연료전지입니다. 중간에 멤브레인 막이 있고 요게 전해질 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 저 부분이 백금 촉매층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거는 GDL이라고 하는 가스 확산층, 요런 것들이 양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자, 저걸 다 통틀어 갖고 ME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소차의 40% 정도가 저 스택이라는 연료전지가 차지를 합니다. 원가에. 근데 그 40%에 또 40%를 저 MEA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차 한 대에 저 MEA 막이 저 현대차 넥소 기준으로 한 440개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만 좀 커진다라면 굉장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전지 이런 부분들하고 저 MEA 관련해 갖고 실적 부분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았고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겁니다. 자, 올해 작년보다 많이 좋을 것 같고 내년은 올해보다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종목도 단기간에 8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제가 저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카메라 모듈 이야기입니다. 오늘 삼성전기의 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대형주부터 해서 시가총액 사기 종목들, 특히나 미증시는 기술주 반등이 참 좋았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반등이 크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기가 오늘 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상승이었는데요. 자, 우선은 삼성전기의 주가 위치부터 좀 보도록 하죠.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좀 지켜왔었던 박스권에 대한 하단대를 이탈한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좀 시장에 대한 이탈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위치까지도 내려오긴 했었는데 연일 음봉이 연출되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큰 반등세 연출됐습니다. 어제의 하락을 하루 만에 좀 회복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기가 5%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저평가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장 초반에는 밸류에이션 저평가 그리고 애플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 이와 같은 내용들로 올라왔었는데 장 후반대에는 삼성전기가 앞으로 테슬라 모터스의 중요한 부품 공급에 대한 이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장 후반대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모터스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테슬라 모터스가 가지고 있는 모델 대부분의 이 삼성전기에 대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 테슬라 모터스에서 나오게 되는 전기 트럭, 그러니까 트럭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량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장 후반대까지 삼성전기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에 대한 이 카메라 모듈 공급에 대한 뉴스가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끌고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의 거래량 유입과 함께 급등세를 보였었고요. 그동안에 좀 사실 큰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큰 상승에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캠시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량 유입이 커지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카메라 모듈에 대한 전반적인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카메라 모듈이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기존에 스마트폰이 새롭게 출시될 때 그리고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스펙이 공개되었을 때 카메라 화소에 따른 이 시장에 대한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이 때문에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저화소에서 이제 고화소로 넘어가는 이 시즌과 그리고 그와 같은 파이프라인을 갖추는 카메라 모듈 기업들 간의 차별화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최근에 와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가 상당히 더디입니다. 자, 일단은 이 스마트폰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 화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글로벌 전체적인 스마트폰 점유율에 대한 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삼성과 애플의 싸움처럼 보이지만은 그 못지않게 지금 중국의 기업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이제 중국의 이 기존의 점유율은 화웨이가 상당히 많이 크게 가져갔었지만은 화웨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금수 조치로 인해서 지금은 오포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이 후순위에서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점유율 그러면은 삼성과 애플에 대한 역할뿐만 아니라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난해 그리고 또 재작년에도 이 코로나에 대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비에 대한 위축이 일어났었고 실질적으로 공장에 대한 셧다운 혹은 이와 같은 좀 이 시장 위기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가전들이 대부분 출시가 지연이 됐어요. TV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가전들도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취약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일단은 다음 이번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역할도 중요하게 보지만 중국에 대한 스마트폰이 많이 출시를 못했다. 그 도표를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출하량에 대한 추이가 감소세에 있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기지개를 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봉쇄 완화라든지 본격적인 경기 성장에 대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 개선에 대한 시그널도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 가전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미뤄두었었던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메라 모듈 회사들 많이 주목하게 될 것인데 사실 오늘 이 삼성전기에 대한 뉴스는요. 스마트폰에 대한 뉴스라기보다는 차량용 그러니까 전장화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왔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율주행이라든지 향후에 스마트카,
그리고 뭐 커넥티드카 이와 같은 미래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카메라 모듈에 대한 쓰임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흐름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이 카메라 모듈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자율주행차 앞으로 시장에서는 많이 쓰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율주행차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게 된다라면은 한 대의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기존에 있었던 내형 차량에 대한 카메라 모듈보다 몇 배나 훨씬 더 많이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폰에 대한 화소량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화소의 그러니까 고마진의 이 카메라 모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회사들은 차량용 전장화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클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장은요 예상보다 굉장히 빠를 겁니다. 지금 보신 다음 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자율주행차가 이제 현실적으로 다닌다고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채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때부터 해서 그리고 2025년도 사이에 시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차를 선보일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몇 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자율주행차가 이제는 보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 자율주행차 현재는 레벨 3 그리고 앞으로 레벨 4에서 레벨 5까지 올라가는 그 단계를 좀 기대해 본다면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차량용 전장 부품들 특히나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해보자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가 차트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존의 이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를 통해서 카메라 모듈을 스마트폰 쪽에 공급을 했었던 캠시스라든지 옵트론텍이 오늘 큰 움직임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폰 모바일 쪽이 아니라 차량의 전장화를 좀 본다면은 MC넥스라든지 또는 파트론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이 기존에 썼던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 차량용 전장 쪽으로 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와 함께 오늘과 같은 삼성전기가 테슬라 모터스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더 계속해서 반복된다면은 오늘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파트론과 MC넥스와 같은 차량용 전장화에 대한 사업 체계를 전환시키는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들 기업들은 뭐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 효과도 상당히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생각보다 이 스마트폰 혹은 이 카메라 차량 전장화에 대한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액트로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액트로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이 때문에 오늘 급등을 세례했고요. 그리고 나무가도 새롭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나무가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견고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카메라 모듈에 대한 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계속 잠재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 전장화에 대한 속도에 대한 내용들, 자율주행차에 대한 키워드, 삼성전기 혹은 LG이노텍이 계속해서 차량 전장화에 대한 카메라 모듈 공급 기대가 된다면은 조금 전 이야기 드렸던 이 MC넥스라든지 파트론에 대한 관심까지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은 MC넥스와 파트론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좀 기대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 차량 전장화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출액이 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도 이제 이 차량 전장화에 대한 카메라 모듈이라는 거는요, 꼭 자율주행차에 대한 키워드만 있어서는 아닌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 보호 시스템, 그러니까 ADAS라는 이 시스템에 대한 체계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절 하나 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ADAS 기능별에 대한 화면인데요. 일단 작은 글씨긴 하지만은 글씨 하나하나 좀 확대해서 보신다면은 전반적으로 이 카메라 모듈의 역할이 안전부터 해서 주행의 이 보조 지표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센서 역할이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써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단에 들어갈 수 있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기존의 스마트폰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마진이 높은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차량 전장화에 대한 모멘텀, 이제는 카메라 모듈에 사활이 걸린,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플랫폼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는 변곡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카메라 모듈 회사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움직였던 옵트런텍 캠시스뿐만 아니라 MCX라든지 그리고 나무가라든지 그리고 파트론이라든지 액트로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S퓨얼셀입니다. 자, 뭐 이름에서도 딱 나오죠. 두산 퓨얼셀 연료전지 만드는 회사. S퓨얼셀도 마찬가지 연료전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직접 이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주로 주택용 연료전지를 만드는데요. 뭐 1kW짜리, 5kW짜리, 10kW짜리, 뭐 50kW짜리까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요. 자, 연료전지라는 거는 우리 그냥 연료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수소 연료전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연료전지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암모니아로도 연료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수소로만 만들라는 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도시가스로도 연료전지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가스로 뭐 이 발전소에서 이렇게 좀 발전을 시켜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요. 자, 이 S퓨얼셀이 하는 거는 가정용 연료전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조그맣게 도시가스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가정용도 있고, 그러니까 건물용이죠. 가정용이 건물용이고, 자,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자, 처음에 보이는 게 연료전지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연료전지 중에 조금 큰 거죠. 1에서 10W 정도, 10kW 정도가 되는 연료전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쓰는 거는, 수소를 만들어서 쓰는 거는 이게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이죠. 도시가스로 만약에 연료전지로 발전을 해서 건물에서 직접 전기를 만들어 쓴다라면요, 거기서 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청정에너지로 만들려면 그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런 뭐 장치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일일이 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급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또 탄소를 간단하게 포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도시가스로 바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연료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수소 연료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런 작은 것들, 이런 연료전지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큰 것도 만듭니다. 자, 보시면 저기 그림이 좀 쭉 있죠. 자, 근데 첫 번째 그림이 국내 기업의 연수원에 설치를 한 겁니다. 연수원에 설치를 한 거고,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네모 이렇게 돼 있는데 4개가 있죠. 자, 좌측 위에 거, 저거는 개인 사업자, 발전용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 판매하는 그 개인 사업자한테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 저거는 사우나에 이 연료전지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이 그 밑에 있는 것들, 요런 것들이 나중에 좀 친환경으로 이렇게 좀 되기가 쉽겠죠. 자, 좌측 아래에 있는 거, 저거는 일본에다 설치를 한 겁니다. 우측 아래에도 마찬가지 일본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제철소에다 설치를 한 거죠. 제철소 같은 경우는 막 고온으로 막 이렇게 뭐 철을 녹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수소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걸 좀 정제를 해갖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이걸 부생수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생수소로 저 연료전지를 만든 겁니다. 전 제철소, 일본의 제철소에다가 납품을 한 거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저거는 하수처리장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하수처리장에서 어떻게? 예, 바이오 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그 바이오 가스를 이용을 해서 연료전지를 설치를 한 거니까 뭐 보시게 되면 저기서도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꼭 이게 수소 연료전지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본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원전 사고가 나고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은 저 건물용 연료전지, 도시가스로도 저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이 설치가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소경제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SPO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각광받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저 전체 매출의 한 96% 정도가 건물용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부분들은 매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이 얘기인 즉슨 저런 쪽으로 좀 이렇게 시장이 커져 나간다라면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인지컨트롤스 같은 종목은 지금 그렇게 저 SPO셀 같은 종목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단기로 이걸 매매를 할지 아니면 중장기로 조금 길게 보고 매매를 할지. 단기로 보고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겠습니까? 좀 있으면 수소법이 공표가 돼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마 중간중간에 이 수소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수소법이 나오고 나면 또 뉴스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꽤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노려서 좀 조정받는 구간에 좀 이렇게 차분하게 사모았다가 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좀 투기적인 모습이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고, 요런 전략을 취하시는가, 아니면 수소 경제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요. 야, 나는 없는 셈 치고 진짜로 그냥 사서 묻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뭐 3년, 5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시든가, 뭐 어설프게 조금 뭐 고점에 따라갔다 물려서 장기 투자, 이런 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것만 명확히 하시면 이 SPO셀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데 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요. 자, 지금 여기서 굉장히 올 초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장대 한선을 뽑은 그런 자리가 있죠. 자, 근데 좀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그 상승폭의 한 50% 정도, 그 정도를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건 좀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은 있다라는 얘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면 가장 좋은 매매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EJ 시간에서는 저 편입가는 다음날 아침 시초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초가로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들은 한번 차분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한동안 이제 중국의 봉쇄령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화장품 종목이라든지 중국 소비주라든지 특히나 엔터주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가장 좋았고요. 뭐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뭐 그 밖에
하이브에 대한 위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주가 흐름은 사실 다른 여타 엔터테인먼트들보다는 가장 높은 위치에 좀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조정폭을 받고 다시 재차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장기적인 이평선에서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기 우상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을 통해서 보여드린다면은 일정한 이 하방 지지를 좀 보여주면서 보시는 이 노란색 이동평균선에 대한 추세를 따라가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배열 구간 안에서 추세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 SM 주가의 위치도 상당히 오늘 반등을 좀 잘했었고요. SM 주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하이브가 큰 움직임은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주가가 시장 대비 괜찮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추천주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좀 더 이야기 드리면요. 그동안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로 해서 엔터주 보자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엔터주를 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방역 완화로 인해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가장 큰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콘서트에 대한 이 개최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시점은요. 월드 투어. 그리고 연말에 있을 콘서트에 대한 효과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콘서트 자체가 열리지 못했었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 때부터 해서 조금씩 이 콘서트 개최가 가능해졌고 지금은 전면적으로 모두 다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 콘서트 효과를 크게 기대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때 가장 이 많은 이 콘서트를 개최했던 그룹이 트와이스가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만 해도 7번의 콘서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때문에 이 오프라인 공연 모객, 그러니까 공연을 한다라고 예고하고 난 다음에 모여지는 관객 수, 실질적으로 그만큼 모두 다 채워졌었고요. 연일 매진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공연 횟수를 통해서 이 모여진 관객 수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콘서트에 대한 방문, 고객에 대한 이 수요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찾아왔을 때 팔리는 MD 산업, 쉽게 말해서 아이돌 굿즈 사업이 상당히 컸습니다. 1인당 소비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 1인당 소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10만 명을 통해서 얻어진 올해 1분기 수익만 해도요. 74억 수준인 정도가 됩니다. 과거보다 1.5배 정도 크게 성장한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하반기 때는요. 우리가 그동안에 좀 갇혀 있었던 봉쇄가 아직 풀리지 않았었던 국가들에 대한 콘서트까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 모여진 모객 수보다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모객 수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사실은 JYP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YG라든지 SM, 하이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이 JYP 엔터테인먼트 기준으로 봤을 때 트와이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속 연예인들의 이 콘서트 효과가 70만 명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획된 공연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연까지 진행한다고 했을 때 대략 연간 100만 명 돌파까지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 때 1분기 때 나왔었던 모객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배 이상의 관객에 대한 모멘텀이 클 것 같고요. 특히나 MD 사업 쪽에서의 이 실적 성장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들이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소비 효과, 리오프닝에 대한 혜택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중국이 풀렸다라는 포인트보다 실적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마진 MD 사업에 대한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이 JYP 엔터테인먼트 샵이 따로 굿즈 샵이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요, JYP 엔터테인먼트의 이 콘서트 효과에 대한 매출액 추이인데요. 그동안에 이 음원 수익에만 의존하다가 이제는 콘서트에 대한 수익이 커지는 시점이 왔다. 그런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MD 산업에 대한 매출 변화입니다. 과거와 정말 다르게 보일 수가 있겠죠. 올해는 특히나 지난해보다 또 그동안 억눌렸었던 소비 개선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실적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보자. 제야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모멘텀 설명이었고요. 자, 그러면 주가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른 엔터테인먼트보다 높은 위치에서 추세 전환을 먼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대장주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세에 대한 지지선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오늘 장에서 강한 반등세 연출되었고요. 새로운 거래량 유입과 함께 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위치에서의 추세 중심선이 상당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가격 지지는 대략 한 57,000원 라인대에서는 확실하게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시초가 이야기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신고가 돌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위치가 전고점 위치에서 66,200원인데요. 66,500원 라인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2차적인 목표가는 신고가 위치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5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오늘도 유튜브에 질문 올려주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글로도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유튜브 쪽에 내일부터라도 많이 참여하셔서 좀 질문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